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뉴스민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시의 정보 공개 행정이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보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10월 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엇갈린 평가라는 주제로 다뤘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것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대구시가 일요일에 쉬던 대형마트를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의무 휴업일을 바꾼 이후에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모두 만족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는 9월 19일에 나왔습니다. 그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것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이게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만족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는 조춘환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에게 맡긴 용역이었습니다. 당시 안중권 대구시 경제국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2, 4주 1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 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서 소상공인들의 소외감을 더 가중시키는 보도자료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졌는데 대구시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 등을 들면서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시가 그때 낸 보도자료를 보면 시민의 87.5%가 의무 휴업일을 바꾸길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신문은 지난 16일 기사에서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외국에서 발표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조춘환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는 만족도가 좋다는 시민이 60.2%, 이도저도 아니다가 27.33%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도저도 아니다 27.3%를 만족한다에 보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가 의무 휴업일을 잘 바꿨다는 답변이 원래 조춘환 교수의 자료는 60.2%인데 대구시는 87.5%가 되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답변이 어떻게 해서 좋다라는 말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가짜뉴스를 배포해서 심각한 폐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언론에게도 사과하라, 그리고 여기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 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구시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뿌려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시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려고 했던 주제,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는데도 특정 문서는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훈 기자. 네. 문제의 그 문서 이름이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이라는 것인데 이건 어떤 문서입니까? 네, 올해 2월 8일에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해마다 비슷한 이름의 문서를 대구시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만들었던 자료들은 별도의 정보 공개 절차 없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올해만 유독 비공개 자료로 분류를 했고 정보 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대구시는 결정 이후 한 달째 그리고 결정문을 받은 지 보름을 넘긴 지금까지도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가 이렇게도 이 문서를 비공개하겠다고 주장한 이유가 뭔지 하도 비공개하겠다고 주장하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용이 뭐지요? 네, 저희가 해당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문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처음 열린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에 대한 대구시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구에서 공무원 골프 대회가 열린 시점인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논란이 참 많긴 많았는데요. 특히 논란이 된 건 대구시의 예산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약 1,200만 원을 시상금과 심판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언론에 알렸는데 이 사용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대구시는 대회를 시청 공무원 골프 동호회인 2분 클럽이 개최하고 이에 따라서 마련한 동호회 지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홍 시장은 대회를 앞둔 2주 정도 앞둔 4월 26일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 1,300만 원도 애초에는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호회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은 동호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에 지난해 생산된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을 살펴보게 됐는데 2022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에 따르면 시상 등의 명목으로는 동호회 지원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2017년이나 2018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계획 문건에는 집행 기준 항목을 통해서 지원비 집행의 구체적 사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지원금의 30% 이내로 1인당 1회 8,000원 내로 써야 하고 강사료는 최대 3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교통 여건을 감안해 20% 범위에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국외 행사비, 기념품 구입비, 시상금은 지원 제외 항목으로 지원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직원 동호회 지원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준해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2022년 문건을 보면 지원금을 지원 취지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또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 때 보는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면은요. 정부는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자본적 경비, 일반 운영비 그리고 현금성 지출 경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등은 이 현금성 지출 경비에 해당해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심판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 골프 대회 경비로 모두 1,2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심판비도 약 5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 대회 당일날 대구시 골프협회에서 그 심판 5명이 나갔는데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규정을 보면 심판비는 한 사람에 7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이 규정보다 무려 14배를 더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관련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구시가 끈질기게 행정정보 공개를 꺼려서 결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행심위 어떤 근거를 들면서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까? 네, 일단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해당 계획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공개할 경우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6일 행심위가 공개한 재결서를 보면 대구시의 주장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행심위는 대구시가 2023년 생산한 정보가 과거 공개된 문서와 비교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짚으면서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막연한 우려로 작성 완료된 업무 계획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더해서 정보 공개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이 나면 해당 행정청은 이를 바로잡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위법하다는 판정이 난 10월 17일로부터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재결서가 송달된 11월 6일로부터 보름이 넘는 현재까지 정보공개 이행 의무를 하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 청구인인 저희에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대구시가 장기간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 결과의 의무 이행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에 마련한 간접강제 신청도 지난 17일에 해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인다면 대구시가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만 원씩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쓰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문제 대구시 의회에서도 여전히 지적되고 다뤄진 문제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우 대구시 의원은 행심위 결과대로 대구시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했지만 대구시 행정국장은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공개하시지. 그럼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하시지 왜 안 해요? 예, 그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지금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바로 그러면 비공개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공개해버리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점점 더 늘고 있음도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이런 경향이 더욱더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행정 정보 비공개는 특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그런 사안일 경우 더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큐어 축제나 금방 다루었던 골프 대회 같은 것이죠. 홍 시장이 관련된 그런 비공개에 대해서 대구시는 비공개 사유를 대는데 주로 사생활이다, 또 재판 중이다, 공정한 업무 수행과 관련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이 된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올해 9월까지 대구시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은 129건을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 해 동안 비공개한 건이 각각 84건, 86건이었는데요. 큰 폭의 증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만 벌써 앞선 해에 50% 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1년치를 집계하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공개 사유를 보면은 좀 우픈데요. 가장 많이 제시된 건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 33건입니다. 지난해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영업상 비밀 침해가 30건, 개인 사생활 침해 25건, 재판 관련 정보는 19건 순으로 뒤를 잇는데 각각 전년 대비 57.9%, 56.3%, 137.5%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년 동안 한 건에 그쳤던 국익 침해를 이유로 한 비공개도 10건으로 늘어난 반면에 법률상 비밀 자료에 해당해 비공개한 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4건에서 올해는 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 역시 등록 건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1년 2만 1,629건을 등록하고 이 중에 13,519건을 원문 공개했지만 2022년 17,716건으로 등록 건수만 전년 대비 20%가량 줄었고요. 원문 공개 자료도 11,43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만 13,546건을 등록하고 8,899건만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속도면 원문 등록 정보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